안녕하세요. 넉잔입니다. 오늘은 저의 친한 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친한 형이기에 허락을 받았고 형도 속이 후련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형의 입장이 되어 형이 써주신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두 학번 선배였고 전기과를 다녔습니다. 아내는 교육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배드민턴을 오랜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고 아내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에 기초부터 알려주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닭갈비를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하고 가로수길을 산책하면서 고백했었습니다. 아내는 수줍게 웃으면서 고백을 받아줬고 저희는 사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졸업 후에 저희는 서로 간 취업 준비로 바빠지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힘들었지만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슬퍼할 시간조차 없다고 판단했고 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근무 환경과 복지가 괜찮은 전기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내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임용이 됐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고 용기를 내서 밥을 함께 하자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아내는 수락했고 일반적인 남사친 여사친처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후로 아내에게 연락을 계속해도 되는지 여쭤봤고 아내는 당연하지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그날 집에 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결혼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집안은 그래도 중산층으로서 부모님 모두 여유가 있는 반면에 아내는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집안이었기에 부모님은 제가 더 좋은 조건인 사람과 결혼하길 바랬어 이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아내의 집안에서도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이 결혼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시 엄청 지쳤고 그냥 서로를 믿고 하자 해서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작은 아파트도 전세로 들어가고 양가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이 지나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희의 계획과는 다르게 결혼 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문제가 있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면서 아내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자연적 임신이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는 오랜 노력 끝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데까지 저희는 정신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두려웠고 불안했지만 서로 힘내가며 조금씩 이겨내 가기로 다짐했었습니다. 시술 과정은 쉽지 않았고 아내는 주 3일 병원을 방문하며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여러 시술을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버텼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위해 미래의 아이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 부부는 결국 오랜 노력 끝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그 기쁨은 정말 지금까지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기간 동안 저희는 지금까지의 힘든 시간들을 보상받는 듯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건강하고 우람한 아들을 출산했고 아이는 저희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내와 약속했듯이 주말마다 새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뗀 순간,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했던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나가다 어느 날 저희 부부의 행복은 박살났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희 부부는 가까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 통의 끔찍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이 놀이터에서 학우들과 놀다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들으니 그네를 타다가 체인이 끊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아들은 저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의 사고 이후 저와 아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저보다는 특히 아내가 그 충격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내의 심정을 알기에, 얼마나 이쁜 아들이었는지 알기에 차마 위로를 하기도 겁이 났습니다. 함께 조금씩 이겨내 보려고도 했지만 그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없앴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우울증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해도 잠깐 멍해질 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 사고 이후로 불면증까지 생겼으며 매일 밤 아들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들의 죽음은 저희 부부의 대화를 점점 단절시켰고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제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내의 다리를 붙잡고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아이를 다시 가져보려고 노력해보자고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보고 있었고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도와줄 방법조차 없다는 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에 멈추지 않는 눈물, 빠르게 뛰는 심장,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서 아내는 아들과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를 혼자 남겨두고 떠난 아내가 미우면서 저도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저라도 조금씩 이겨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는 제가 술에 취해 아내와 아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너졌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라도 봤다는 사실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후 전 완전히 혼자가 됐고 북적했던 그 집에서 저는 매일 밤마다 외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대 옆에 탁자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며 가족의 목소리를, 가족과 함께 바다를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을 보며 가족의 모습을, 웃고 울면서 하나라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제 옆에 없다는 사실은 늘 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 아내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에 나올까 하며 잠을 청하지만 늘 악몽에 시달립니다. 한때는 극복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집에서 나와 산책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도전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저의 결심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의 부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 삶에 더 큰 공허함을 남겼고 저는 그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빈자리는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은 없는 제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저를 잃어버렸고 아직도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났는데 제가 말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 눈물이 또 나는데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 지칭하는 말은 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자식과 아내를 다 잃어버린 한 남자의 절규를 부디 소중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